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저희한테 좀 문의해온 외국인 유학생 알바생의 지금 그 취업 상황,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취업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조금 그 불법적인 요소도 좀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저희 상담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내용이시죠? 예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오늘 그 유학생을 사용하는 식당으로부터 전화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경기도의 한 식당인데 유학생을 사용하고 있고, 이 근로자들이 하루에 10시간씩을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유학생이 요구를 하는 게, 자기는 저기 한 120만 원까지만 이제 통장으로 넣어주고 나머지 그 170만 원 되는 이 돈은 자기 개인 현금으로 좀 달라, 그렇게 얘기를 해서, 이제 여기는 식당이 법인 식당이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요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. 저는 이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원래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용돈을 버는 거는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까지만 일을 해서 벌 수가 있는데, 이렇게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은 돈을, 그러니까 그 이분들이 이제 D2라는 그 유학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, 그 한국에 돈 벌려 온 거지 공부하러 온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법으로도 이제 그 유학생들은 이제 그 학업에 전념해야 되고, 만약에 좀 알바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일주일에 20시간까지만 허용돼야 된다. 사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유학생도 그 자기 그 통장, 주 통장은 이제 이 회사로부터 120만 원까지만 받고 나머지 뭐 150만 원을 이제 개인 통장으로 이제 달라고 이제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개인 통장이 아니고 현금으로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해줘도 되냐 이렇게 딱 저한테 질문했는데,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것은 사업주도 잘못하는 거고 이 근로자도 잘못하는 거다. 특히 지금 그 통장으로 120만 원 말고 나머지 150만 원 현금을 달라는 거는 바로 법의 출입관리법 여기서 예외적으로 이제 되는 부분이, 이제 그 유학생들은 공부를 목적으로 왔는데 지금은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계속을 하고 있다. 이것은 그러면 이 학생이 공부해야 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. 그래서 반드시 차라리 그 유학생 2명을 써가지고 그 10시간을 커버를 해야지 되지, 지금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. 좀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. 지금 이렇게 그때 유학생도 자기가 통장으로 꼽히는 거는 이제 120만 원,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제 받기를 원한다. 이렇게 한 이 부분은,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불법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, 또 여기 식당 주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. 원래 유학생들은 일주일에 20시간까지만 쓸 수 있다.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또 지금 그 식당에 썼던 그 주인이 저한테 설명한 게, 그 유학생들 다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루에 그 8시간이나 10시간씩 사용하지 않으면은 유학생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. 월급을 너무 적게 받아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 우리나라에 지금 유학생들이 약 30만 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,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유학 비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다.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 외국인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다. 그렇게 해주고, 제가 식당 주인한테도 그런 형태는 불법을 용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일반적인 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사업주도 처벌받는다. 이 근로자들한테도 유학생을 잘 알려줘가지고 네가 이렇게 한 거에 발각되면은 딱 한 번은 이제 기회를 주지만 두 번째 위반하게 되면은 당장 한국에 출국해야 된다.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유학생들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이제 공부하러 왔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유학생들이 스스로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그 4시간씩 있는 데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8시간 아니면 그 이상 일하는 데만 이제 가서 일하려 하고 하면은,
사실 식당에서도 다 불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,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불법입니다. 이 사람들은 추방 대상이 됩니다. 그런데 이런 기초 질서를 잡지 않으면은 굉장히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유학생들이 좀 돈 벌려 온 유학생들이 사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다른 유학생까지 전파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우리나라의 그 D2 유학생들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경각심이 필요할 거다.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. 네, 지금 말씀 들어보고 나니까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생들까지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는 편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식당 주인들이 사실 어떤 이런 법적인 거나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 학생들을 또 급하니까 또 싼 값에 쓴다고 해서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 뿐만 아니라 유학생도 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주립관리본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정부 기구도 어떤 본부지 하나의 이민청 같은 그런 대조직이고 좀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기획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정부 조직이 아니라 가지고 하나의 어떤 법을 집행하는 것만 있지 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유학생이 30만 명이면 그에 대한 행정도 같이 미쳐야 되는데 이렇게 불법이 거의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순수하게 유학생들은 공부만 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이런 대학교들은 대부분이 그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유학생을 받아들이지만은 이 유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이 자기 본국에서 보는 돈보다 뭐 5배 이상을 더 벌고 자기들 기준으로 떼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 비자 제도 관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유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해야지만이 학교도 이제 결국은 같이 롱런하고 그러니까 학교도 건전해질 수 있지. 사실 그 학생 등록만 있지 대부분은 빠지고 학생들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은 학생도 이제 그러니까 학교도 돈벌이 수단만 생각하지 결국 어떤 학생들의 진짜 그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무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좀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지 된다고 생각됩니다. 네, 사실 그 미국 같은 나라도 사실 그 지금 이 불법 이민자 뭐 이렇게 뭐 국경선을 넘어와서 뭐 저임금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민 단속 기관 아이스 같은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?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런 3D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어떤 유학생들이 뭐 독버섯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일하는 거 증가되는 거는 사실 미리미리 좀 단속을 해야 되고 저희 그 농무법인에서 행정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비자 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? 합법적으로 채용하고 또 합법적인 비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. 예, 맞습니다. 사실 그 유학생들은 성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을 쌓아서 이제 4년 아니면 2년을 마치고 마치면 이제 구직 비자가 나옵니다. 그 구직 비자는 정식 채용하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그런 비자입니다. 이 구직 비자에서 한 2년까지는 체류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충분히 뭐 하루 8시간이라도 문제가 없습니다. 주 40시간이라고. 예. 그래서 가급적 자기가 실력을 쌓고 해서 나중에 그 전문직 비자 아니면 E7 비자를 이제 그걸 가지고 E7 비자를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찾아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. 그런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나고 자기 한국말이 충분히 되면은 F2 그 거주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F2를 비자만 거의 한국 사람하고 같기 때문에 비정규직 그 법의 예외도 적용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고용 안전이나 또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좀 당장은 힘들지만은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을 갖추면은 한국의 좋은 회사에 취업될 수 있고
그러면 이게 오히려 당장 돈벌이보다는 장기적으로 한국에 안정되게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가급적 유학생들이 뭐 짧게 돈 벌고 가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계속 더 이제 뭐 지역 발전과 어떤 본인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체류를 하려면은 결국 학생은 좀 공부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. 이렇게 그 D2 비자로 그 하루에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주 40시간씩 뭐 일하게 된다는 거는 그 법이 허용된 한도를 추가했고 이건 법 위반이 됩니다. 주 20시간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위반했을 때에는 당장 그 주립관리사무소에서 확인 절차에 들어가고 확인이 되면은 그 이제 이분들에 대한 경고장이 발급이 됩니다. 그런데 이런 경고장이 한 번 더 발급이 된과 동시에 바로 출국 대상이 됩니다. 제가 많이 이런 유사한 사례를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당장은 괜찮지, 돈 많이 벌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보다는 제대로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제대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려면은 주 20시간 근무를 확실히 지켜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뭐 통장을 따로 받을 정도로 이제 표면상으로는 주 20시간 근무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 사실상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출국당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D2로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D10으로 이제 정식 그 구직 비자로 40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농무법인 같이 우리 자문을 받아서 E7을 발급받아서 정식으로 고용되는 그런 선순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렇게 앞으로 이제 외국인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뭐 자유도 보장되겠지만은 또 이렇게 단속도 더 같이 따를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렇게 한국에서 체류하려면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. 예, 예, 고맙습니다.